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스페인 이제 학교 전국적으로 내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마지막 그 방학, 마지막 여름을 정리를 하고 바캉스를 정리를 하면서 오늘 가족끼리 그 마지막을 즐기는 모습을 보시게 되십니다. 스페인은 이상하게도 교통 체증이 출퇴근 시간보다도 오히려 아이들 등하교 시간이 더욱더 교통 체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정도로 이제는 아이들의 학교가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교통이 굉장히 체증이 심해질 거고, 또 스페인 사람들 이제 여름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름을 정리하고 일상생활로 정말 돌아가는 시간이 내일부터이기 때문에 조금은 짜증이 나고 이제는 정리를 하면서 우울한 모습도 보시게 되십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1년을 살아가는 이유가 유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족들끼리 열심히 일을 하고 여름에 약 한 달 정도의 여름 휴가를 즐기는데 자신이 번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돈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1950년대, 60년대를 기해서 값이 싸고 물가가 싸고 날씨도 좋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볼거리도 풍부한 이 스페인을 북유럽 사람들이 찾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제일 먼저 관광이 시작이 된 곳이 바로 이곳 카탈루니아 지방, 바르셀로나 도시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니아 지방이고, 이 스페인 사람들은 1950년대, 60년대 이런 북유럽 사람들이 스페인에 와서 해안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한 달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선텐을 즐기면서 여름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스페인 부자들도 그거를 똑같이 따라했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는 까무잡잡하게 탔다라는 의미는 부를 상징하게 됐었다고 하는데요. 내가 그만큼 돈이 많아서 북유럽 사람들처럼 식구들과 바닷가에서 여름 휴가를 즐겼다라는 그 증거가 탔었다는 선텐을 했던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산으로 가는 것보다 대부분 바다로 가는 것을 더욱더 원하고 또 선텐하는 것을 더욱더 즐기는 이유 중에 하나로 스페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월에서 9월 사이에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2달 정도의 여름 휴가를 갖게 되는데요. 6월달 보통 여름 휴가가 시작이 되기 전이기는 하지만 여름 시간이라고 해서 또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그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보통 일이 3시 정도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퇴근을 반나절만 하기 때문에 2시에서 4시 사이에 대부분의 회사가 퇴근을 하게 되고 9월은 정상 생활로 돌아오는 그 적응 기간이기 때문에 또 퇴근이 대부분 똑같이 6월과 똑같이 2시에서 4시 정도 사이에 퇴근이 되게 됩니다. 6월에서 9월 여름을 끝내면서 이제는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 12월 바로 겨울 휴가와 함께 크리스마스 또 연말 휴가를 생각을 하면서 또 가을 시간을 보낸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스페인 사람들이 스페인 일주하시면서 이베리아 반도를 쭉 다니시면서 한국분들이 굉장히 많은 한국분들 지중해 다니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지중해 사람들 일 늦게 하고 천천히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여기 살면서 여기 사람들 알지만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는데 특히 다녀오신 스페인 남쪽의 안달루시아 지방을 생각을 하신다면요, 스페인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의 대명사를 모셨습니다.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도 그렇게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도시다 보니까 조금씩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좋아서 마냥 웃으면서 사는 스페인 사람들에게 뭐가 좋아서 웃냐고 물어보면 삶이 즐겁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을 즐기면서 살다 보니까 일에는 조금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보고 배우셨던 여행뿐만이 아니라 또 오늘만큼은 스페인 사람들의, 지중해 사람들의 여유로움까지 함께 하시는 그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 처음으로 올림픽을 했던 곳이 도시인 마드리드가 아니라 두 번째 도시인 바르셀로나가 되는데,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스페인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또 모든 것이 제일 먼저 본이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마드리드가 아닌 이 사람들의 바램대로 92년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먼저 개최가 됐던 곳입니다. 올림픽을 잠실 올림픽 동네와 함께 본을 삼아서 92년 올림픽 동네로 사용을 했던 곳을 보셨고요. 이제 오늘 오후 일정은 피카소 미술관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십니다.
피카소 미술관, 바르셀로나 피카소 미술관이 조금 의미가 깊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카소의 작품들이 아니라 그런 작품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릴 때 그렸던 작품들 9살에서 22살 사이의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보시게 되십니다. 피카소 아버지가 미술 교사였기 때문에 아들의 남다른 재능을 알아봤다고 하는데 애기였을 때 연필을 쥐어주면 낙서하는 선 하나하나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교육을 시키기 전에 말을 가르쳐주기 전에 미술을 그림 그리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피카소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9살, 10살, 11살 때의 작품과 시작하시면서요 신이 피카소에게 어느 정도의 재능을 줬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미술 사조를 바꿨다고 할 만큼 대가로 알려져 있는 피카소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할 때의 작품이 아니라 그런 작품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함께 피카소가 평생을 두고 사람에 대한 불신이 컸기 때문에 가족도 믿지 못할 만큼 아무도 믿지 못했다고 하는데 19살 때부터 우정을 나눴던 자우마 사바르테스라는 친구만큼 평생을 두고 신임을 하고 사랑을 했던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우마 사바르테스가 피카소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줬고 둘만의 특별한 관계가 어땠는지 1963년 바르셀로나 피카소 미술관이 개관이 될 때 가장 크게 기여를 했던 그 둘만의 관계와 함께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보시도록 하시겠고요. 또 피카소 미술관 건축이 어떤 건축물을 이용을 하는지 새로 지은 건축물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피카소 미술관의 의미, 피카소 미술관은 그냥 피카소 미술관으로 개관을 한 게 아니라 바르셀로나 현대 예술을 이끌어가는 기점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피카소 미술관의 규모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 바르셀로나 현대 예술을 주관하는 사무실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미술관의 규모만이 아니라 바르셀로나의 현대 예술과 함께하는 곳을 보시게 되십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닌 중세시대 이전부터 유난히 예술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거리에 4개의 건축물을 이어서 지금 현재 피카소 미술관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옛날의 예술이 지금 현재의 예술, 미래의 예술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와 함께 어떤 건물과 미술관을 개관을 했는지도 보시게 되십니다. 차에서 내리셔서요 미술관까지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걷게 되시는데요. 땅만 보고 가야 그걸 제가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단체는 무조건 이 시간에 들어가면 다 같이 딱 정해진 시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도 제가 미리 양해 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 안에 입장하시면은 시간이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겠고요. 안에 입장하시면은 방마다 중요한 작품 찝어서 설명드리고요. 나머지는 이동하시면서 관람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지금은 정면으로 보이는 공원을 하나 보시게 되시는데요. 시우타델라라는 공원으로 바르셀로나 사람들의 휴식처로 알려져 있는데 1888년 세계 만국 박람회를 했던 곳으로 만국 박람회 이후에 바르셀로나 현재 곤충학, 동물학, 식물학 박물관이 있고 이 동네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고 또 카탈루니아 주의회가 있으면서 지방의 주의회가 있고 동물원이 있는 곳입니다. 바르셀로나 동물원은 약 8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탔는데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었던 흰색의 고릴라가 있었기 때문에 유명했던 곳으로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서 하얀색이었던 고릴라는 아프리카에서 바르셀로나 한 인류학자가 우연히 발견을 해서 바르셀로나로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평생을 피부암으로 고생을 하다가 약 8년 전에 안락사가 되었습니다. 이 고릴라의 죽음과 함께 동물원의 수익이 80% 이상이 줄었다고 할 만큼 어느 정도로 유명세를 탔던 고릴라가 있었는지 보실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동물원이 있는 것도 바로 오른쪽에 이 시우타델라라는 공원입니다. 공원과 함께 1888년 세계 만국 박람회를 했던 곳을 보시면서요. 네, 미술관까지 약 5분 정도 이동하시도록 하시겠고요. 안에 들어가실 때 뒤로 메시는 가방은 가지고 들어가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혹시 뒤로 메신 가방 가지고 계신다면 짐 정리 잘 하셔서 귀중품
소지품 간단히 하셔서 내려주시고요. 물이라든지 양산을 손에 쥐고 계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물이나 양산 이런 것들은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짐 안에 가방 안에 잘 넣어주셔야 하십니다. 짐 정리 잠깐 간단하게 하시면서요. 미술관까지 이동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공룡전. 이거를 옆구리에 이렇게 Multiplicado por zero. Você conseguiu? 들어가시기까지 한 3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앞에 그룹 피카소 미술관에 돌아가고 대기 중입니다. 피카소 미술관 안쪽입니다. 18세기 건물이랍니다. 됐습니다. 80세가 됐을 때의 모습인데 눈빛만큼은 살아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시고요. 사람들이 괴팍한 성격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피카소를 아는 사람들이 눈에서 나오는 도끼운 때문에 평소에도 눈을 보고 얘기하기가 힘들었는데 화가 났을 때는 정말 눈에서 나오는 도끼 때문에 옆에도 가지 못했다고 할 만큼 눈빛이 굉장히 강렬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카소의 사진과 함께 여기서 사진 촬영하셔도 되시나요? 촬영하실 분들 촬영하시고요. 이제 시내로 나가실 텐데요. 화장실이 여의치 않습니다. 화장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화장실 꼭 다녀오시고요. 엽서라든지 책자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시고요. 지금이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던 네마리의 고양이 식당. 센스 없어. 그러게요. 자, 네 마리 고양이 음식점. 피카소가 파리에 대한 동경을 키워가면서 파리의 검은 고양이 식당 그대로 모방을 해서 만든 곳 보시게 되십니다. 네 마리 고양이 음식점을 건축을 했던 건축가가 코치 빠다팔피라고 해서 가우디와 동시대 때 가우디 못지않게 활동을 했던 바르셀로나 시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던 건축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좀 유명한데요. 이 사람도 용에 집착을 했던 것을 보시게 되십니다. 네 마리 고양이 음식점의 이 간판 보시면은 용의 모습과 함께 있어서 여기 출신들이라면 집착을 하는 게 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네 마리 고양이 음식점은 그 당시에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외관의 모습과 함께 사진 촬영 잠깐 하시고요.